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음, 일단은 오늘 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약간은 좀 아리달송한 장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죽음의 라인을 붕괴시켰습니다. 붕괴시킨 거에서 일단 저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고요. 오일 쇼크라고 지칭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사중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시장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이거를 계속 상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대응이 느리네요. 지금 현재 약간 대응이 좀 느립니다. 지금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느리네요. 이건 좀 답답하네요. 엎침 대 덮친 격입니다. 지금 진짜 보시면 지금 오일 쇼크라고 지칭할게요. 뭐 오일 쇼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일 쇼크가 발생했어요. 유가가 30% 폭락했습니다. 오늘 줄 하한가를 갔어요. ETN들이 역 오일 쇼크라고 하네요. 기사에서도. 지금 현재 감산기술위원회에서 감산을 요청했는데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 러시아가 반대했는데 이 러시아가 반대한 이유가 셰일가스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지금 베네수엘라 쪽에 제재를 가했어요. 러시아를 제재를 가해서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 있었는데 감산을 하면 누가 좋으라고? 응? 그 셰일가스가 좋을 거 아니야. 너 한번 엿먹어봐라. 약간 이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등판하는 게 누구죠? 예, 우리 럼프 형님께서 등판하실 겁니다. 그 셰일가스 쪽에 일리노이주인가? 그 어디였지? 셰일가스 그 생산지 쪽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셰일가스의 손익 분기가 40불이에요. 40불. 근데 지금 40불 밑으로 갔죠.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제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예요. 그걸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이거는 좀 만들어진 악재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예상도 못했어요. 하필 이런 게 발생하네요. 이 타이밍에. 아, 그래서 그리고 또 북한께서 미사일을 발사하셨어요. 예. 이거 지금 며칠 만인가요? 3일 만인가? 근데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이게 정말 팽팽하게 시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실오라기 하나만 떨어져도 기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기름을 부었다. 오일이 기름을 붓고 미사일이 또 기름을 더 부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태를 촉발시키고 있는 팬데믹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던데 무디스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또 낮췄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이거 약간 98년이 생각나는데요. 98년도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시용평가를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정말 미친 듯한 폭락을 만들고 그다음부터 유유하게 계속 올렸죠. 이놈들이 하는 짓이 그래요.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목적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네 가지 악재가 지금 한국 시장에 찾아와서 오늘 생각지도 못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심리적 지지선인 1950대에 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미증시를 보면 내일 갭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미증시 한국 증시 야간 선물도 한 2% 내외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갭 하락을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게 맞습니다. 인위적인 악재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팬데믹 말고는 전부 다 인위적인 악재예요. 외국인이 오늘 역대 최고 순매도액 1.313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화수까지 지켜보고 방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현재로서는. 내일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하잖아요. 추가 하락을 하면 수요일은 반대 매매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퐁당퐁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개발학을 해서 어느 정도 강한 밑꼬리 후에 양봉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수요일 날 반대 매매는 피할 수 없겠죠. 근데 이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상황에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수에 가담하지 않겠죠. 내일 뭐 판을 뒤집는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뭐 럼프 형님께서 유가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또는 금융위에서 지금 아마 자고 있는 것 같은 금융위에서 좀 언급을 한다거나 또는 오늘 미증시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끝난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내일 장을 좋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수 기간을 통해서 남은 현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저 오늘 굉장히 많은 양을 매수했어요. 자, 일단은 그 뒤에서 보시고요. 역대 코스피 외국인 일별 순매도 순위입니다. 이런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오늘이 최대입니다. 여기 집계하긴 그래요. 예, 여기 집계하긴 그런데 확실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좋은 데이터가 막 튀어나오네요. 아무튼 예, 그래서 제가 이까지 해서 증시의 흐름을 한번 봤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를 하면 좋겠죠.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2011년 2월 10일 여기였습니다. 여기였는데 그 뒤에 상승했다가 하락합니다. 일단 상승을 한번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희망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랬었더라가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11년 8월 9일 여기였어요. 추가 폭락이 있은 후에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리고 11년 3월 10일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 추가 폭락 후에 급등 약간 이렇게 10년 5월 7일 이때입니다. 그 이후에 쭉 상승. 이때는 약간 언제인지 아시죠? 예. IMF 이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년 IMF가 아니지. 리먼 브로더스 11년 8월 10일 이때 급락할 때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급락한 다음에 몇 차례 급락 후 상승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죠. 이렇게 큰 하락을 하고 바닥 찍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약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여기라기보단 여기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증시는 움직임이. 만약에 이거랑 일치한다면 저는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의 20%를 썼고요. 20%를 썼고 내일 만약에 심각할 정도로 하락한다면 다시 한 만큼 더 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2%권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코스피 지수의 1% 정도를 선행해서 샀죠. 우리 집 과장님 계좌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제 계좌에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왔어요. 전 단기 스윙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단기 스윙을 들어왔어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을 산다기보다는 단기 스윙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갈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찌되었든 제가 생각한 라인을 깨고 내려왔고 여기서 손을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파회법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생각한 지금 파회법은 남은 현금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 상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버리지. 자, 투자의 기준봉은 지금 현재는 애매합니다. 이거는 어디 끼워 맞춰도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내일 봉을 보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0.4%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0.4% 이상 개발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19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 1900선까지 정말 하락해서 거기를 1900 근처에 와서 음봉이 그 분봉 중에 음봉이 그 거래량을 동반해서 발생한다면 그때 그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전 지금 3번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단기 스윙이에요.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석은 아니지만 이게 단기 스윙의 정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하락할 때 매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코스피 언제 바닥인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던 박스를 벗어났습니다. 확실하게. 박스를 벗어났고 RSI는 아직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긴 좀 그렇죠. 그 과매도권으로. 투자자 예탁금은 늘었고 신용융자는 살짝 늘었습니다. 오늘 수치가 좀 궁금하네요. 내일 보일. 대차거래 잔고는 대폭 줄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상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락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하면서 더 많은 양을 상환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나야 됩니다. 지금 공매도 종합 포털에서 이틀 뒤에 공개하기 때문에 오늘의 잔고는 그리고 공개를 해도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개별 종목은 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치는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변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원달러는 약간 반등하고 있어요. 반등. 근데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유가가 좀 문제죠. 예, 유가가. 갑자기 치킨 게임을 선언해버린 사우디 아람코 때문에 유가가 사상 초유의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2009년? 아무튼 1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하락한 지가. 그때 2016년이 20달러대로 떨어졌었죠. 근데 단기 낙폭은 저게 다릅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안 봤던 코스피 숏 포지션을 정리했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 추가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추이인데요. 지금 굉장히 공매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공매도는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거는 의심하면 안 되지만 오늘 약간 무차익 공매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코스피가 반등하지 않았어요. 반등하지 않았는데 공매도가 계속 발생했다는 건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업틱률을 예외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을 이용한 공매도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비정상적인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 현재는 그 공매도 잔고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이틀치는 못 봅니다. 이게 지금 대차 잔고를 토대로 보면 하락했을 거라고 보여요. 네, 대차 잔고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매도 잔고는 이틀치를 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대차 잔고랑 그렇게 크게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이 1.3조를 팔았어요. 1.3조가 공매도 매도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악재를 이용해서 대놓고 공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달러 인덱스와 신흥국 지수입니다. 이거는 뺀다는 게 들어갔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신흥국 지수는 올라갑니다. 때마침 오늘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예, 이건 빅스가 오늘 40을 또 넘었죠. 근데 빅스는 한 번에 꺼지지 않습니다. 발생하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 이때 폭등하고 이렇게 하고 약간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바닥에 잡히더라. 예. 지금 하락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락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 능력은 없기 때문에 바닥을 찾아가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추가 하락이 있을 거 알고 일단 1차 매수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해버리면 그냥 제가 산 만큼만 팔면 되거든요. 하지만 추가 하락이 있으면 비중 확대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지금 단기 플랜으로 세웠습니다. 저만의 컨틴전시 플랜이에요, 지금. 제가 남은 현금을 가용하는 거는, 예, 이거 진짜, 예,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이네요. 이거는 제가 건들지 않는 현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0%를 투자하면서 이게 현금을 다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돈이 아니거든요. 예. 일단은 빅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예, 이 마이클 크래머 그 한국 시장은 지금 바닥을 잡고 상승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지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예, 테이큰이 생각나네요. 너 어디 살아? 주소를 대라. 자, 간추린 뉴스입니다. 금융위기 이상의 것이 온다. 공포지수 급등, 증시 널뛰기 계속될 듯. 오늘 특징이 연기금이 역시나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의 매도폭이 아직 유지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연기금의 매수는 대충 감이 왔는데요. 이거는 우본이 아니에요. 연기금일 겁니다. 연기금일 건데 1950선이 오면 자동적으로 방어가 들어와요. 연기금이. 우본은 아니에요. 연기금이 방어가 들어오거든요. 2000이 깨지기 시작하면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내일은 금융투자도 매수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조심스럽게. 예,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무디스께서 한 경제의 성장률을 0.5% 내렸습니다. 하필 이게 오늘 떠가지고 사중고를 발생시켰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유가가 30% 폭락했다. 예, 아시아 증시가 검은 월요일이었다. 그렇죠? 일본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출근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늘 많이 못 잤어요. 지금도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오늘 그냥 방송 못하고 자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도 예전에 그 방송 같은 거 찾아볼 때 이런
이런 장이 발생하면 진짜 영상을 굉장히 찾았습니다. 예. 보던 사람도 영상이 안 올라오면 계속 새로 고침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19년에도 그때 언제였지? 4월인가 5월인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술을 정말 떡이 되도록 먹었는데도 방송을 찍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고요. 예, 일단 빨리 이거 영상 올리고 자야겠네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출근을 오랜만에 해서 일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회의도 굉장히 많이 갔어야 되고, 그런 상태라서 제가 오후 시장을 아예 못 봤어요. 오후 시장을 아예 못 봐서 제 매수가 안 찍혀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뭐 더 이상 하락하겠어라는 아니란 마음도 좀 있었어요. 하락해봤자지 뭐, 하락하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더 사지 뭐 이러고 회의를 들어갔어요. 오후 내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본이 6% 넘게 떨어지고 있고, 이게 뭐야? 라고 선물 시장을 보니까, 미선물 시장을 보니까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아, 이거 사이드가 터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투심에 중요합니다. 지금 투심을 움직여줄 사람은 공교롭게도 그 외부 세력입니다. 우리나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컨틴전시 플랜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18년 10월에도 그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금융위원 부위원장이었나? 지금은 패닉이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또 똑같은 소리를 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아직 패닉 아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1000이 깨지면 패닉이라고 하겠네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수출국 중 9개국이 입국을 제한했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얘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지금 미국을 빼고는 입국을 제한시켰대요. 만약에 미국이 제한하면 우리는 10대 수출국이 다 제한을 한 상태라서 또 오중고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증시 공매도 대책 나온다. 과열 종목 지정 대상 확대. 기껏 대책이라고 내는 게 과열 종목을 지정 대상 확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과열 종목 지정 확대든 뭐든 공매도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투심이 병아리 똥구멍만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대책으로는 병아리 똥구멍만큼 움직입니다. 당국자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예, 오늘은 경제 캘린더가 없고요. 국내 주요 이벤트는 오늘 마스크 생산업체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오늘 상승한 종목은 지금 팬데믹 관련 종목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은 상승한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있는데 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예. 그 망할 종목이 지금 유가가 폭락하니까 자기들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반사이익을 봅니다. 한국전력이 제가 유가가 하락하는 걸 보고 조금씩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락해 버리니까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기금 등에서 샀거든요. 이건 또 연기금이겠죠.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원전이 30%, 석탄이 40%, 그 다음에 LNG가 28%예요. 그렇기 때문에 LNG나 석유가 떨어지면 굉장히 발전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수익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전기 사용량이 줄면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지? 아무튼 지금 현재 상승이 뭐 안 반갑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오늘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진 않던데. 아무튼 그렇고요. 3월 10일은 이제 이온컴포텍의 12 납입일입니다. 이온컴포텍은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20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 스마트 빌리지. 이런 조그마한 이벤트들이 그 투심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투심을 돌려주는데 좋습니다. 해당 종목들에 한해서요. 한해서. 그리고 한 가지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3월 18일에 오펙 공동감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태도 변환이 있을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지금 감산에 참여하지 않은 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재선 일정이 있잖아요. 재선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너네 셰일가스 한번 뒤져봐라 라고 러시아가 나선 거예요. 러시아는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있었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그 재선에 그 이해 당사자께서 아마 움직일 겁니다. 어떤 액션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이런 식의 경기 침체가 생길 것 같으면 예전에 미국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 상황을 타개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필요악이라는 거죠. 전쟁은 진짜 땅 따먹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3월 27일 뭐 블라블라가 있고요. 예, 오늘 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뭐 이렇게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0.4% 정도는 반등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저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했고 아직 더 매수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게 우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매하다, 더 하락할 건데 댓글 보니까 1800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댓글 아직 안 달았는데 그분은 오늘 영상에도 댓글을 부탁드릴게요. 왜 1800 가는 거죠? 기준이 뭔가요? 궁금하더라고, 그걸 보자마자. 왜 1800이죠? 네, 1800 가면 좋겠어요, 사실. 그럼 진짜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진짜 제 콩팥이라도 떼서 다 살 겁니다. 정말. 1800 오면. 그러면 저는 그거는 예상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2000선 밑으로 계속 매수하는 게 1800 올 수도 있어요. 예. 1700 올 수도 있고 1600 올 수도 있고요. 900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00은 언제가 넘습니다. 2000은 넘어요. 2000이라는 선은 깨졌습니다. 한번 돌파한 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 있어요.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반도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 개인의 매수가 1조 2800억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아티클이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금리 기조고, 저금리 기조면 저축은 안 하겠죠? 그럼 투자를 할 건데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입니다. 보통. 아니면 그냥 안전자산 쪽에 금이라든가 뭐 구리, 니켈 이런 데 투자하잖아요. 팔라듐도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메이저 종목은 주식, 부동산, 채권, 금입니다. 비트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좀 도박처럼 여겨지고 있죠. 외국에서는 세이프 헤븐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요. 지금 갈 곳 잃은 자금이 증시 폭락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들이 돈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은 제재가 심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금리는 인하되니까 이 돈들이 낙폭이 과대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지금 낙폭이 과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식은 이상하게 부동산은 많이 올랐는데 주식은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한 머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자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이때까지 투자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개인이에요. 신규 개인. 물렸던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물을 탄다?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은 어폐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상승 하락 종목수는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두 개 합쳐서 100종목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팬데믹 관련주로 빼면 몇 종목 안 돼요. 몇 종목 안 됩니다. 그냥 오늘은 다 하락했다. 정말 다 하락했다 그냥. 모든 종목에다가 공매도를 쳤다. 이 공매도는 무차익 공매도거나 아니면 업틱률 예외 요건을 맞춘 공매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닥은 안 떨어지는 것 같더니 4% 넘게 떨어졌네요. 갑자기. 아무튼 예 그렇고요. 하한가도 하나 나왔네. 하한가가 뭐지? 오늘 원유 ETN 주라한가 나왔죠. 인버스 곱하기 2나 인버스는 거의 다 상한가를 가고 그랬습니다. 자, 코스피의 공매도 비중을 보세요. 드디어 두 자릿수가 또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이건 공매도 비중입니다. 이게 내일 만약에 갭 하락을 하면 거래량이 좀 터져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일은 그냥 개걸음처럼 옆으로 가져도 좋아요. 그 다음날 그 반대 매매가 나와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가주면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기 스윙 구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워렌 버핏의 얘기를 좀 공감합니다. 저는 어차피 워렌 버핏처럼 그 바닥 매수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도 그 바닥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매수를 시작해요. 이분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락할 때 매수를 시작해요. 얘들 그 하락을 한 다음에 뭐 쌍바닥을 찍고 매수한다거나 이런 행태는 거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만 해도 그렇죠. 애플만 해도 무릎에서 샀는데요. 워렌 버핏이가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아니고 왼쪽 무릎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 그때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잠깐 올랐겠죠. 샀다고 하니까. 그러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다시 올랐죠. 그러니까 이쪽 무릎이냐 이쪽 무릎이냐라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이는 이쪽 무릎에서 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갈 거 안다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간다. 그때 어제 인터뷰 내용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한 달이 어떻게 될지, 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 30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지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를 사나 여기를 사나 여기를 사나 여기를 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대차거래 잔고는 많이 줄었죠. 대차를 상환했어요. 대차를 상환했습니다.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오늘 대차는 되게 많이 상환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차를 10% 해갔다라고 하면 13%를 상환한 겁니다. 그냥 산수로 보면 산수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산수로는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이게 정상이에요. 예.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락했으면 공매도가 발생할 수 없어요. 줄었잖아요. 이게 맞는데 이상하게 코스피는 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대형 캡에서 좀 그 예외적인 공매도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있겠죠. 예, 무언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과징금을 낼 거예요. 근데 과징금 이상으로 무언가 떨어진다는 게 있는 겁니다. 설마 뭐, 내 한국 시장이 하락하는 꼴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걸 어기진 않겠죠. 과징금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예상하고요. 투자자 예탁금이나 신용융자 늘었습니다. 뭐, 오늘 수치가 중요하겠죠. 글로벌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이건 또 제가 작성한 지 오래돼서 지금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다우존스가 오늘 5%까지 반등하는 건 봤는데 다시 6%까지 떨어졌네요. 지금 유가는 안정됐습니다. 안정됐다는 게 되게 재밌는 말인데 뭐 그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게 아니고요. 하한가는 아니에요. 예, 마이너스 20% 정도입니다. 여기 유가도 넣어야 돼. 아, 유가 뒤에 있죠. 예, 그리고 아이시어는 6%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미증시의 투심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국이 6%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4% 떨어졌으면 뭐 비슷한 거죠, 환율 생각하면. 바이오텍,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볼 거 없죠. 상해는 확실히 좀 강합니다. 3%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럼 일본은 또 굉장히 또, 그래도 만회폭이 좀 크네. 만회폭이 좀 크네요. 유로스톡스랑 닥스가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팬데믹을 좀 극복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동안 그 검사를 좀 그 코호트군에다가 했어요. 코호트군에다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는 거고요. 지금 거기가 거의 완료가 됐으니까 확진자 수 상승이 좀 더뎌지겠죠.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삐만 늦추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유럽이랑 미국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만약에 퍼진다면 퍼질지 안 퍼질지는 모릅니다. 지금 선례가 너무 많고 대처법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마 눈 감고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창기처럼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기는 이제 슬슬슬슬 공포감이 피어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태리, 이란, 미국 그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약간 조심하면 돼요. 예, 조심하면 돼요. 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무튼 미국채 10년물이나 3개월물은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수익률이. 수익률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 굉장한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팬데믹이 확산돼서 조금 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면 또 금리 인하를 하겠죠. 예, 그런 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야간 선물은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 반등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주요 재화가 중요하죠, 지금. 이게 지금 현재의 장세를 이끌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각주를 보시면 하락은 신흥국 주식이나 원유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징후다.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메이저하게 이런 이유란 겁니다. 한국 시장과 역관계다. 예, 떨어지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행하고 있죠. 선행하는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낙폭이 좀 크지만 정말 크지만 이대로 코스피 지수가 0이 되지 않을 거다. 예, 0이 되지 않을 거다. 원달러는 생각보다는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어요. 예.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다. 그 위안은 뭐 아직은 뭐 포치가 안 되고 있고요. 중국이 좀 많이 안 떨어졌죠. 원자재 동향입니다. 하하, 이게 문제죠.
예, 지금 커머디티스는 생각보다는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거의 다 유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게 지금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거다. 그 소비가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가 계속 번지고 있죠. 그 좀 메이저 평가사라든가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가 계속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행할 수 없겠죠. 역행할 수 없는데 과연 저 리포트가 블러핑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유가는 지금 밑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양봉이라고 하기 좀 웃기죠. 뭐 올챙이도 아닌 게 저기서 지금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 갭을 다 메우는 정도로 양봉으로 올라가면 말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럴 만한 썰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럼프 형님이라든가 아니면 푸틴 형님께서 갑자기 뭐 감사노 나이데스 이건 일본 말이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겠죠. 하지만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이 갭은 언젠가 메울 거다. 원유는 언젠가 쓸 거다. 원유의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상승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상승하게 돼 있지만 지금 현재 고통스럽다. 왜냐면 제 옆자리에 있는 직원 한 명이 오늘 저랑 그냥 주식 얘기를 잠깐 하다가 제가 주식 그냥 깨작깨작 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배우고 있는데 그분이 원유 ETF를 어제 샀대요. 예. 저번 주에. 진짜 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저도. 근데 뭐 그냥 오늘 하한가니까 내일쯤에 그냥 추가 매수하시고 좀 지켜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는 더 오르지 않을까요, 나중에 당연히. 골드 컨트랙은 제가 실수로 저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우연히 또 저렇게 돼 있네요. 도지스타 베어리시랍니다. 그러니까 도지가 떴고 곧 하락이다. 라는 기술적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닌데요. 예. 일단 갭 상승 하락은 했어요. 지금 현재 원유랑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예, 시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의미가 있나 싶은데. 자, 코스피는 지금 1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역대 최대래요. 역대 최대고 반등 없이 그냥 계속 팔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패시브로 나가는 거예요. 패시브 바스켓 매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을 경험한 게 7년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매도액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S&P 하락 이유라고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매도가 발생했어요. 그냥 원웨이 매도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마지막에 비차익 잠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그때 파생상품 시장을 봤어요. 파생상품 시장을 보니까 마지막에 외국인이 엄청난 양을 매수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105데이션이잖아요. 조조시장입니다. 선물이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하는 거죠. 콜옵션도 뭐 의미는 없는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를 했다라는 게 좀 약간은 희망회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런 게 있고. 자, 코스피가 지금 현재 마지막에 약간 고개를 들었는데요. 고개를 든 건 아마 연기금이었다. 예. 연기금이 지금 이거는 우본 뺄게요. 연기금이네요. 연기금이 지금 패시브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얘들은 2000이 깨지면 약간 걔들의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연기금 매수가 반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 연기금 계속 매수하네? 내 뒤에 누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만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락하면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겠구나. 작년에 연기금 이익 봤다며? 약간 이런 겁니다. 금융투자는 지금 현재는 아직 매수세로 돌아서진 않고 있어요. 예. 마지막에 찔끔 샀는데 이게 내일 아마 이렇게 좀 갭 하락을 크게 하면 금융투자랑 연기금 등이 아마 쌍으로 매수를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 올려 사는 게 아니고 밑에서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상승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얘들이 막 엄청난 양의 호가를 밑에 받쳐가지고 사진 않아요. 그러면 안 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계속 채우면서 사요. 그 행태를 대형주로 보시면 좀 압니다. 또 기타 보면 또 이노바티온이겠죠. 예. 아니네. 예, 맞네요. 예. 이노바티온이랑 레버리지도 좀 샀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있었다. 이건 뭐 자사주 취득인가? 아무튼 알 수 없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을 반도체에서 팔았다.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반도체 2대장을 팔았어요. 3대장까지 팔았네. 삼성전자 우까지. LG화학은 지금 저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워렌 버핏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형주가 제가 위험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대형주가 낙폭이 커지면 슬슬 분할 매수를 고려할 만한 구간입니다. 이거는 대형주에 한해서요. 대형주에 한해서 이건 낙폭이 크면 그 반등이 클 때 대형주 위주로 올라갑니다.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쫄병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순환매를 해야 됩니다. 매수가 꼬이면 큰일 납니다. 그때 진짜. 그때 반등장인데 손해를 보는 기형을 토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장이 반등하는데 제 계좌는 박살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예전에 진짜 그런 경험 한번 했거든요. 반등을 하는데 나는 못 먹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단타를 쳐도 실패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반등장에서 단타하지 않습니다. 그게 4년 된 것 같아요. 예, 4년 된 것 같아요. 단타에 진짜 쓴맛을 봤죠, 그때. 장이 상승하길래 자신감이 붙어서 단타를 했는데 안 돼요. 매매가 꼬여버리더라고요. 제가 상승한 종목을 잡고 걔가 하락할 때 잡는 거죠. 약간 그렇게 매매가 꼬여버리면 골 때립니다.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꼬여버린 매매, 그러니까 발걸음이 꼬이면 그 군대에서 발 바꾸어 하듯이 바꿔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예, 아무튼 그거는 경험이 쌓이시면 알 거예요. 단타에 대한 경험입니다. 단타에 대한 경험. 어차피 시청자분들 주식시장의 경험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그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웬만하면 오래 했거든요. 근데 좀 다리 걸치듯이 하니까 좀 그 깊은 이론적인 지식은 없으시지만 사실 뭐 이론적인 지식이 수익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따라줘야 돼요. 그런 경험은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의심치 않아요. 아무튼 또 갑자기 또 3,000%로 빠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건 또 볼 것도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올해 보니까 올해 그 6조를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6조를 팔고 있는데 오늘 1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판 거에서 하루 만에 거의 한 25%를 판 거예요. 굉장한 양입니다, 오늘. 굉장한 양. 굉장한 양을 팔았고, 일자별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팔았다. 이 신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규 개인이다, 이건. 신규 개인이고, 연기금 등이 지금 며칠째 그 시스템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지속되면 계속 삽니다, 연기금 등은. 얘들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이제 슬슬 매수 시작해 라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스켓. 아, 레버리지. 이건 뒤에 제가 지금 피곤한데 종목을 할까 말까 고민인데 그때 아시죠? 제가 한번 당일 매매로 레버리지 산 것 중에 최고입니다. 지금 금액이. 당일 매매로. 죽음의 라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음의 라인을 시원하게 깼습니다. 이거는 죽음의 라인이 얼마죠 정확히? 이걸 봐야겠지. 저가가 1969입니다. 1969. 자, 1969가 여기였어요. 1969가 여기였고 이거를 이렇게 저항선 돼버립니다. 저항선 돼버렸어요. 이때부터 제가 점심 먹고 회의라서 못 봤는데 21선을 타고 가더라고요. 아무튼 내일 갭 하락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지금 보시면 갭 하락을 하면 1900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1900대까지 이렇게 1900대.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약간 수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슉 떨어지다가 수중으로 떨어지면 약간 느려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사리 그냥 크게 폭 나가든가. 예, 크게 폭 나가든가. 갭 하락을 보자. 여기서 이게 왜 안 뜨냐? 이 정도가 마이너스 4.2%니까 갭 하락을 이 정도까지 하면 2% 정도 갭 하락을 하면 약간 거기서 급반등이 나오고 거기서 방향이 결정 날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놀랍다. 놀랍네요. 예, 놀랍다. 갑자기 오일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지? 제가 봤을 때 걔를 그 유가 선물에 인버스를 엄청나게 쳤을 겁니다. 숏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저 같으면 숏을 치고 말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코스닥은 생각보다 괜찮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현재.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현재 투심을 봤을 때는 뭐 괜찮다고 다시고 이런 게 없습니다. 거래량도 좀 올라왔고 아무튼 좀 일단은 좀 내일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반등하고 있네요. 4%까지 왔네. 4%, 아, 4%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럼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 반등하고 있죠. 반등하고 있는데 뭐 이게 또 뭐 계속 반등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유가도 반등하고 있네요. 아무튼 뭐 예, 이게 무슨 이유로 반등하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음, 예, 없네요. 딱 이유가 없네요. 화이트하우스 플레이 다운. 예, 이건 얘기하면 안 되고. 애플이 스마트폰. 이게 좀 약간 안 좋은 뉴스. 이것도 의미 없고. 예, 지금 의미 없는 뉴스들밖에 없네요. 예, 의미 없는 뉴스밖에 없고. 포트폴리오 켜놓고. 자, MSCI는 지금 현재 6%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6%면 이 정도 와 있다. 비슷한 위치네요. 예, 이 정도 와 있겠네. 지금 해바라기에서 이 정도까지, 아유, 뭐 이게 안 맞아. 아무튼 예, 이 정도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 숫자로 보면 되지. 숫자를 보면 52.74까지 와 있어요. 반등을 한 거죠, 저거. 52.74. 이까지 와 있네요. 이까지 와 있네요. 비슷하네요, 지금 현재. 얘가 후행하네요, 후행. 후행을 하고, 이러면 얘가 의미가 없죠. 후행하는 거는 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봐시죠. 중국 상해. 중국 상해는 뭐, 떨어졌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거? 단기 추세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단기 추세죠. 오버슈팅 빼고, 단기 추세죠, 지금. 그렇다고 뭐 이걸 지지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트랩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중국은 생각보다 강하네. 그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이 지금 이 정도 6%뭐 어느 정도지? 여기가 3.23이니까 9%하면 9%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까지 와 있네. 8천 깼죠? 8천이 일단 라운드 피겨잖아요. 8천. 이 정도네. 예, 8천. 여기서 이렇게 땅바닥, 땅바닥, 땅바닥 노림수가 있겠네요, 이건. 그러면 결국엔 S&P 레버리지 같은 걸 보면 되겠죠. 다우존스. 다우존스도 지금 현재 6%니까 이 정도? 전저점이네. 이 정도겠네요. 여기서 이러고 있겠네. 결국엔 단기 쌍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을 좀 빨리 하려고 하면 해가 꼬입니다. 제가 지금 밤이라서 그래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정말 힘든 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뭐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서 그 컨틴전시 플랜을 안 내주니까 제 스스로의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단기 스윙으로 그 단기 투자 극대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라는 게 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공포감을 살짝 느꼈습니다. 그 오일 관련 뉴스를 보자마자. 그 정도인데 만약에 경험이 좀 없거나 그 투자 철학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공포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보내신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또 내일 장이 좋을 법은 없지만 또 나쁘란 법도 없습니다. 나쁘더라도 언젠가 해가 뜬다라는 마음으로 좀 마음의 평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폭락할 때 투매에 참여해서 손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음봉에 투매를 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속상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투매가 발생하면 반등이 정말 빨라요. 그 2주일 전 폭락 때도 그랬죠. 2주일 전 폭락 때도 반등이 정말 급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폭락에 투매를 하고 싶으셨다면 꼭 반등할 때 손절하세요. 예, 그때 저 반등할 때
손절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반등할 때 꼭 손절하세요라고 했는데 손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락 이후에 또 반등하면 그때 손절 안 됩니다. 손절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습성입니다. 거기다가 계속 하락한다고 얘기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 약 올리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시기가 되면.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심성이 착하신 분들이라서 이런 장이 돼도 비아냥거리는 댓글은 없거든요. 뭐 조심스럽게 그냥 반대를 누르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없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분들 하락에도 못 삽니다. 절대 못 사요. 더 폭락한다고. 그 다음 상승한 다음에 꼭지를 잡습니다. 왜냐면 그런 케이스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돈을 벌건 돈을 잃건 시장에 참여해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로또도 결국에는 번개 맞을 확률이라고 하지만 무슨 뭐 피뢰침을 들고 있어야 번개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 스윙에 매수를 들어간 거고요. 왜냐하면 내일 뭐 의외로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폭락할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인은 안 한 거죠. 올인은 안 한 겁니다. 분할 매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한번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ETF 매매를 들어갈 때는 웬만큼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심찮게 이거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방법도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좀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험 공유 차원에서 제가 계속 어떤 걸 매수하고 파는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렇게도 뭐 매매하는 방법이 있구나. 저런 것도 좋구나. 저런 건 좀 별로다. 쟤는 왜 맨날 발바닥에 각지를 못 잡고 어디 무릎에 붙어 있는 그냥 먹다 남은 닭 껍데기가 붙은 걸 사지? 약간 요런 느낌? 방금 제가 무슨 말 했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뇌를 안 거치고 나오는 기형을 토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많이 졸린데 종목 리뷰를 할지 그냥 잘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내일 장도 화이팅인데요.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는 발 뻗고 잘 겁니다.